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 주 박람회 미술경연 시상식장이었습니다.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로 호명된 작품은 몽환적인 오페라 극장을 담은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감탄했고 심사위원들은 압도적인 완성도에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수상 직후 이 그림이 인간의 붓이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 미술계는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출품자 제이슨 앨런은 작품명 옆에 미드저니 사용 사실을 표기해두었지만 심사위원들은 그것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순수하게 작품의 시각적 완성도만으로 1위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붓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제치고 우승했다는 사실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온 세계에 던졌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8년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초상화 에드몽드 벨라미가 추정가의 43배를 뛰어넘는 43만 2,500달러, 당시 한화로 약 4억 8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예술시장의 심장부에서 기계가 만든 그림이 억 단위의 가격표를 달고 거래된 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인공지능의 그림은 픽셀이 뭉개진 기괴한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의 기술은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경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술적 신기함을 넘어 오랫동안 인간만의 성역이라 여겨졌던 예술과 감정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없는 기계의 결과물을 과연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예술이 우리 사회와 인간의 본질에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기술의 진화가 예술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인간 창작의 고유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깊고 묵직한 철학적 탐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예술의 기원은 생각보다 훨씬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말 영국 출신 화가 해롤드 코엔은 아론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 공식 소개된 이 프로그램은 무작위적인 선과 도형을 그리며 기계 예술의 아주 기초적인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은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규칙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단순한 자동화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여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딥러닝 기술과 적대적 생성 신경망, 즉 GAN 기술이 등장하며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두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경쟁하며 이미지를 생성하고 감별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자 기계는 시각적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방대한 미술사적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신경망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기계는 렘브란트의 빛과 고흐의 붓터치를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분해하여 모방해내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5억 원 가까이에 낙찰된 에드몽드 벨라미 역시 바로 이 GAN 기술로 탄생한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며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디퓨전 모델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 예술은 또 한 번의 파괴적인 혁신을 맞이했습니다. 사용자가 단 몇 줄의 텍스트,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인공지능은 단 10초 만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미지를 생성해냈습니다. 초현실적인 풍경부터 극사실주의적 인물화까지 기계의 캔버스 위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술적 관점의 핵심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의 창작 과정은 인간 화가가 빈 캔버스 앞에서 영감을 떠올리며 붓을 움직이는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계는 수십억 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며 픽셀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분석할 뿐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상의 감정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그림을 진정한 의미의 창조가 아니라 고도로 정교화된 통계적 모방이자 재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계는 실패와 좌절, 삶의 고뇌를 겪어본 적이 없기에 인간 예술가가 캔버스에 쏟아붓는 치열한 영혼의 무게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계가 만들어낸 전혀 예측 불가능한 시각적 결과물들은 때때로 우리를 압도하며 모방과 창조의 경계를 지독하게 흐려버렸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예술은 예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들게 만듭니다.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정의를 뒤흔든 것은 역사적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세기 중반 사진기가 발명되었을 때 세상을 똑같이 베껴내는 기계장치 앞에서 수많은 화가들은 예술의 시대가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사실적인 재현 기술만으로는 예술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기의 위협은 오히려 미술사를 가장 찬란하게 진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를 사진기에게 넘겨준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찰나의 빛과 내면의 주관적인 감정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인상주의라는 위대한 사조가 탄생했습니다. 현대의 인공지능 역시 과거의 사진기처럼 인간 화가를 새로운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만, 이는 인간의 예술이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해야 함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누가 예술을 만드는가라는 창작 주체의 문제 또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1917년 마르셀 디샹은 남성용 소변기를 뒤집어 셈이라는 제목을 붙여 전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손으로 만드는 노동이 아니라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선택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디샹의 선언을 현대에 대입한다면 인공지능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선택하는 인간의 행위 역시 하나의 예술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의 인간 예술가는 붓을 들고 물감을 섞는 장인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의 바다를 항해하며 최적의 이미지를 발굴해내는 큐레이터이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변모할지도 모릅니다. 기계가 훌륭한 결과물을 무한대로 생산해내는 시대에는 기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작품에 어떤 철학적 서사를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인간 고유의 통찰력이 예술을 규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보고 인간이 감동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품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그림과 인간의 그림에 유사한 수준의 미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상의 깊이와 공감 수준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동의 1차적 원천은 이미지가 뿜어내는 시각적 아름다움 그 자체에 있지만 진정한 예술적 감동은 그 너머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보며 우리가 뭉클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화가의 고독과 절망적인 생애를 함께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창작자의 의도와 삶의 서사가 관람객의 경험과 교차할 때 비로소 감동은 완성됩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서사가 없습니다. 삶의 유한함에 대한 고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림은 기술적으로 완벽할지언정 깊은 공명을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예술은 매우 역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영혼 없는 코드로 그려진 이미지가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기쁘게 한다면 그 감정의 진짜 주체는 누구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감정의 주체는 그림을 그린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그림에 자신의 내면을 투영한 관람객 자신입니다. 인공지능의 예술은 기계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에 숨겨진 취약하고 다채로운 인간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도구입니다. 기계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일깨우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문화적 거부감과 윤리적 논쟁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업 예술가들은 인공지능이 자신들의 피땀 어린 작품을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며 거세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넘어 예술가의 정체성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무한한 이미지들이 시장을 휩쓸 때 인간이 직접 만든 원본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 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원본만이 가지는 고유한 분위기, 즉 아우라가 복제 기술로 인해 상실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무한정 생성되고 복제되는 인공지능 예술 시대에는 예술의 아우라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베냐민의 예언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가 더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사람들은 미세한 붓 자국과 물감의 질감이 살아 숨쉬는 인간의 원본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의 완벽한 복제가 범람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손때가 묻은 유일무이한 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이야기의 정점에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공지능 예술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의미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예술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도발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술의 정의를 팽창시키고 인간 창작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가치의 의미를 치열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경이롭고도 섬뜩한 결과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계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감정의 심연이 오직 인간의 영혼 안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완벽함을 학습하지만 인간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아름다움까지는 결코 모방하지 못합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예술이 탄생하는 진정한 요람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는 머나먼 미래의 공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예술은 이미 우리의 삶과 문화, 그리고 예술 시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강력한 현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 이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만의 새로운 해답을 써내려가는 이대한 지적 탐구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솜씨를 더 완벽하게 흉내낼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남겨진 지극히 인간적인 것의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의 완벽함 앞에서 인간의 서투름과 치열한 고뇌는 오히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계와의 경쟁을 멈추고 기술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혼의 영역을 어떻게 지켜내고 확장할 것인지 깊이 사유해야 할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영혼 없는 기계가 그려낸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림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진실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그림이 삶이 아름답다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기계의 그 차가운 목소리를 기꺼이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림 속에서도 묵묵히 당신 안에 가장 뜨겁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예술의 미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은 비단 예술이라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계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직업,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까지 송두리째 바꾸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술을 넘어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또 다른 인간의 고유한 영역과 다가올 미래의 모습에 대해 더 깊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